애널리스트 읽어준 남자 애니남입니다. 오늘은 삼성증권에서 나온 2차전지 테슬라 배터리데이에 대한 애널리스트 리포트 갖고 왔고요. 장정훈 애널리스트, 이제 EV 모빌리티 전기차죠. 전기차 팀에서 장정훈 애널리스트가 쓰신 리포트입니다. 8월 26일, 지금 녹화일 기준으로는 한 4일 전이네요. 그래서 테슬라 배터리데이가 9월 20일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9월 20일 배터리데이를 앞두고 지금 루머가 너무 많아요. 루머를 세 가지를 꼽게 되면, 자, 전고체 전지를 양산하는 게 아닌가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두 번째, 배터리를 자체 생산하는 거 아닌가, 내재화하는 게 아닌가라는 루머가 또 있고, 세 번째, LFP라는 배터리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삼성증권의 장정훈 애널리스트께서는 이 세 가지 루머 모두 다 사실이 아니다라는 게 이 리포트 핵심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가볼게요. 자, 루머 1. 전고체 전지 양산한 것인가? 라는 게 루머입니다. 자, 전고체 전지라는 게 이제 테슬라가 항상 거론했던 게 전고체 전지입니다. 앞으로 전고체 전지 만들겠다라는 게 라는 게 테슬라 목표였고요. 그래서 전고체 전지 만들기 위해서 맥스웰이라는 업체도 인수를 했었어요. 테슬라가 인수를 했었고, 맥스웰을 인수를 함으로써 그 의지를 나타냈고, 배터리데이 때 전고체 전지를 양산하겠다라고 선언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게 왜 우리 한국 2차 전지랑 무슨 상관이냐? 전고체 전지 만드는 업체는 지금까지 없습니다. 없고, 한국에서도 못 만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전고체 전지 만드는 곳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지금의 패러다임이 완전 바뀌는 거죠. 왜냐면 그곳밖에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걸 위해서 맥스웰을 이제 인수를 한 건데요. 그런데 맥스웰이라는 우리 테슬라가 인수를 한 그 업체에서조차도 전고체 전지 이 로드맵 이렇게 만들어줬는데, 로드맵에서 나온 게 결국에는 27년 걸립니다. 27년 걸립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우리에게는 27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증권에서는, 야, 전고체 전지 물론 좋은 거지. 그리고 앨런 머스크 원하는 게 바로 그거야. 맞아. 인정하는데, 야, 근데 그 인수한 그 업체에서조차도 27년이라고 확인해줬잖아.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당장은 안 될 거야. 라는 게 의견입니다. 결국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 LG와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배터리 3사한테 영향은 당장은 없을 것이다. 뭐 20년 뒤에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20년 동안 그들도 노는 게 아니니까, 그들도 개발할 테니까, R&D 투자할 테니까 당장 영향은 없을 거다라는 게 의견이고요. 그리고 뭐 다이슨 아시죠? 다이슨 청소기 유명한데, 다이슨이 우리나라 청소기로 유명했지만 사실 엄청 역사가 깊은 백색 같은 업체입니다. 독일에. 다이슨에서도 전고체 전지로 전기체를 만들려 시도를 했었는데, 이 다이슨조차 엄청나게 노하우가 있는 다이슨조차도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만들 수 있는데, 야, 이거 너무 경제적으로 안 맞는데 못 팔겠는데 이걸로 라고 의견을 제시를 했다는 게 이제 다이슨의 사례고요. 그래서 전고체 전지 물론 좋은 거지만 좋다고 다 좋은 게 아니니까, 비용이 많이 들고 아직 기술적으로 안 되니까 당장은 의미가 없을 거다라는 게 삼성증권의 의견입니다. 자, 두 번째 루머입니다. 배터리 셀 내재화라는 건 자체 생산이라는 거죠. 자체 생산을 하겠다라고. 이거는 앨런 머스크가 아주 많이 얘기했습니다. 우리 배터리 지금 일본의 파나소닉한테 납품받고 있는데, 야, 이거 우리가 그냥 만들래 라고 얘기를 한 적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루머가 많았죠. 테슬라가 파나소닉이랑 합자회사 만드는 거 아니야? 조인트 벤처 만드는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테슬라가 뭐 기가 배터리 셀 만들어가지고 뭐 자체적으로 엄청난 혁신적인 공장을 만들 거야 라는 얘기도 있고요. 근데 그 얘기는 다 삼성증권에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게 결론적으로 의견이고요. 왜냐, 배터리라는 거를 만들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이게 금방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일례로 우리 SK이노베이션도 1990년대 후반에 이제 뛰어들었습니다. 전장 산업에, 전기차 이런 배터리 산업에 1990년대 후반에 뛰어들었는데, 아직도 LG화학과의 기술 격차를 극복을 못해서 LG화학 거를 뺏겼다고 얼마 전에 뺏겼다라는 게 이제 베꼈다. 예. LG화학 거를 이제 기술 훔쳤다고 해서 얼마 전 판결도 나섰죠. 유죄로 이제 실제 베낀 걸로 이제 배상하라고, SK 이노베이션에서 배상하라고 판결도 나왔었는데, 그만큼 1990년대면은 지금 2020년입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도 그만큼 기술 격차를 이제 좁히기가 힘든 게 바로 배터리 산업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데 테슬라는 노하우가 없는데 과연 이게 단기가 될 것이냐? 물론 내재화를 선언할 수 있어요. 선언할 수는 있고 실제로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앞에서 봤었던 우리 전지를 바꾸는 것처럼 이것도 결국에는 시간이 걸리고 몇십 년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은 우리 배터리 3사한테는 유의미한 뉴스도 아니다 라는 거죠. 오히려 이런 결국에는 배터리 생산하려면 투자를 해야 돼요. 엄청나게 많은 돈을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를 안고 가는 거죠. 근데 이제 테슬라가 과연 그런 리스크를 안고 갈까? 이제는 리스크를 줄여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게 이제 우리 이제 방송들과의 의견이고요. 결국에는 결론은 글로벌 배터리 업체와의 협력이 이루어질 것이다. 뭐 파나소닉과 협력을 하든, 뭐 LG 화학과 협력을 하든, 삼성 SDI와 협력하든 테슬라가 독자적으로 배터리 생산을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생산하더라도 같이 조인트 벤처로 만들 것이다. 라는 게 이제 의견입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제가 이제 앞서 적어놨던 게 조금 있는데 여기 이건 좀 지우고 보시면은 LFP 주력 배터리를 쓸 것이냐라는 겁니다. 제가 지우고 다시 할게요. 자, 그래서 LFP가 뭐냐? LFP가 뭐냐면 리튬 인산철이 LFP입니다. 리튬 인산철. 근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리튬이에요. 리튬. 근데 지금은 뭘 쓰고 있냐면 NCM 방식을 쓰고 있어요. NCM은 니켈, 망간, 코발트입니다. 니켈, 망간, 코발트. 제일 중요한 게 니켈이에요. 니켈. 그럼 리튬 방식을 쓸 것이냐, 니켈 방식을 쓸 것이냐라는 게 이제 관건입니다. 배터리에서는. 근데 이제 LFP는 주로 어디서 생산합니까? 중국에 생산해요. 왜? 들어보셨죠? 중국의 리튬의 생산의 거의 90% 이상은 중국이거든요. 리튬의 주 원산지가 중국인데, 그래서 중국에서 많이 쓰는 방식이 LFP입니다. 반대로 니켈은 한국이나 일본 같은 선진적인 업체, 좀 리딩하는 업체에서, 기술적으로 리딩하는 업체에서 많이 쓰는 게 NCM 방식이고요. 현재 테슬라는 NCM을 쓰고 있습니다. 파나소닉에서 NCM 3원계 배터리를 납품받고 있는데, 자, NCM은 용량이 커져요. 좋아요. 그리고 무게도 가벼워요. 그런데 문제는 폭발 위험성이 있습니다. 자, LFP는 어떻게 돼요? 쌉니다. 싸고 안전합니다. 자, 그런데 용량이 크진 않고요. 그게 무겁고요. 자, 그게 이제 그 두 개 차이인데, 지금 루머 중에 CATL하고 테슬라 손잡는 게 아니냐라는 루머가 많이 있습니다. LFP로 바꾸지 않을까라는 루머가 있는데, 그게 이제, 경제적으로는 LFP 좋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테슬라가 원하는 건 뭐냐? 결국에는 오래가는 전기 자동차, 기술적 혁신을 이루고 싶은 테슬라인데, 그럼 테슬라 과연 LFP 선택할까라는 거에 대해 의구심이 있다는 거죠. 자, 밑에 보시면은 이제 무게가 나오는데요. 같은 배터리 용량을 봤을 때 LFP가 NCM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자, 배터리의 성능을 우리가 측정을 할 때 배터리가 얼마나 큰 용량을 많이 담을 수가 있냐라는 것도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배터리가 얼마나 가볍냐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지금 내연기관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자동차 무게를 줄여야지 연비가 늘어나거든요. 자, 결국에는 자동차 무게가 무거우면 아무리 용량이 커도 너무 무겁게 되면 용량 큰 게 무색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NCM이 훨씬 가볍습니다. 그럼 테슬라가 과연 NCM 방식 버릴 수 있을까라는 거에 의구심이 든다는 게 바로 지금 우리 삼성증권의 의견입니다. 자, 그리고 LFP가 싼 게 중국에서 보조금을 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중국의 보조금은, 물론 중국이 이제 배터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아주 어마무시하게 때려 붓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항구적인 게 아니죠. 이거 언젠가는 보조금은 없어질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인 거고, 그거는 이제 보조금의 이제 비즈니스가 예속되는 일은 피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피하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삼성증권의 의견이고요. 자, 결론입니다. 결국에는 배터리 데이는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배터리에 관해서 발표를 하는 날인데요. 우리 한국의 배터리 3사에게 어떠한 영향이 있을까? 현재 나온 루머들은 모두 부정적이다
그래서 루머들이 맞다 그러면 주가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다라는 걸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 루머들의 가능성이 낮다라는 게 이제 삼성증권 의견이고요. 오히려 원가 개선을 위해서 배터리 공정의 혁신의 로드맵을 제시할 것이다. 라는 거고, 기술적으로 리드하고 있는 업체가 바로 LG화학과 삼성 SDI입니다. 그래서, LG화학과 삼성 SDI는 기술적으로 앞서 있기 때문에 이러한 테슬라가 제시하는 이 혁신의 로드맵을 실현시킬 수 있는 능력이 다른 업체, 파나소닉이나 CATL보다는, 에 비해서는 훨씬 더 앞서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배터리데이 이벤트가 루머로서는 지금 현재는 부정적으로 보이지만 하지만 그 까고 보면은 결국에는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될 것이다 라는 게 우리 삼성증권의 의견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배터리 9월 22일입니다. 9월 22일이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개인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 중에 테슬라를 가장 많이 샀다고 하는데 지금 오늘 뉴스에는 한국개미가 테슬라의 10대 주주에 들어왔다라는 뉴스도 나왔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텐데 그만큼 더더욱이 이 루머에 흔들리지 마시고 투자 판단에 있어서 9월 22일 배터리 데이트 뉴스가 어떻게 나오는지 잘 보시고 테슬라에게도 영향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워낙에 전기자동차 산업에 있어서 아이코닉한 존재이기 때문에 전기자동차 산업의 아주 필수제인 배터리 산업, 특히 우리나라의 LG화학, 삼성 SDI에게도 그리고 SK이노베이션에게도 엄청난 영향이 있는 날일 겁니다. 그래서 잘 보시고 루머에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런 애널리스트 의견도 잘 새겨 들으셔서 투자에 아주 정확한 그리고 여러분들의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그런 판단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애널리스트 읽어주는 남자 에릭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